통계학이라고 하는 것은 통계 기초는 이제 기술 통계학하고 추론 통계학이 있다. 기술 통계학은 자료 기술과 요약, 통계에 대한 그 통계치들을 쭉 나열해 놓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또 정보 가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론 통계학이 있습니다. 자료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거 있죠. 가설을 세우고 그 통계량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죠. 결론을 도출하는 거죠. 그런 검정 과정이 있습니다. 자, 확률의 정의하면은 확률을 기초하면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는 것이 있고 사건이 있습니다. 사상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건 샘플 스페이스라고 하고요. 이벤트라고도 하는데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가능한 실험 결과 모든 집합 가능한 모든 그 집합을 이제 표본 공간이라고 하고 사건 또는 사상은 모든 실험 결과의 부분 집합입니다. 어떤 실험 결과 그러나 토탈리 그 표본 공간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이제 확률 기초 용어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전적 정의를 보면은 n개의 사상이 상호 배타적이고 발생 가능성이 균등하다고 가정하면 이들 사상 중 NA개만큼이 속성 A를 갖는다고 할 때 A 속성을 갖는 것이 발생할 확률은 전체 n분의 NA로 표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상호 배타적이라는 것은 알죠? 서로 상호 배반이라는 거죠. 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가 일어나면 하나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리적 정의를 보면 표본 공간 S,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원수들이 들어있는 집합이고요. 이미 사건 A에 대해서 다음에 성립합니다. A, 그 중에 그러니까 사람의 남자의 집합이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 키가 180이 넘는 사람, 그것에 대한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제로에서 1까지 존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PA의 바라고 하는 것은 여집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집합이라는 건 1에서 PA, A를 제하면 그게 여집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오타가 좀 있습니다. 요거는 이퀄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확률의 덧셈 법칙. A 합집합 B는 A, B, 마이너스 A 교집합 B. 이런 거는 참 우리 옛날 집합에서 많이 배웠죠. 그런데 A와 B가 서로 디스조인트한 그런 경우는 서로 결합이 안 돼 있어. 교집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쓸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라는 거죠. 그죠? 서로 독립돼 있다. 그런 경우는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조인트가 안 돼 있는데. 그럼 그대로 A 확률과 B의 확률이 답이다. 자,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 정의 사건 B가 발생했다는 조건하에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에 B가 발생했다라는 조건하에 A given B given이라는 건 영어가 given G-I-V-E-N given B B가 주어진 상태에서 그런 뜻이죠. B가 주어진 상태에서 B라는 조건하에 A가 발생할 확률이에요. probability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PB B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 전체분의 A 교집합 B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거는 이제 0보다 커야 되겠죠. 여기 0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PB는 표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표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가 B니까 B 중에 A 교집합 B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요게 조건부 확률화 공식이고요. 그러면 PB라고 하는 것은 전체 집합, 표본 공간 PB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예요. P는 이제 커피예요. 커피인데 A, 베트남에서 나는 커피와 요거는 B, 커피인데 베트남 바깥에서, 베트남 외에서 나는 커피. 그러면 전체 집합 되죠? 그죠? 그러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커피가 다 존재하는 거잖아요.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커피와 베트남 외에서 생산하는 커피. 그럼 지구상에 존재하는 커피가 다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나는 커피,
베트남 외에서 나는 커피. 그러면 전 세계 커피가 다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확률의 곱셈 법칙. 이거 이제 조건부 확률에 대한 얘기고, 곱셈 법칙, 확률의 곱셈 법칙은 조건부 확률 공식에서 도출된다. 요거는 뭐 간단한 얘기예요. 요거를 바꿨으면 이렇게 바꿨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요렇게도 바꿨을 수 있는 거고. 그죠? 이건 뭐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P, B, given A는 요게 밑으로 가는 거잖아요. P, A, 교집합 B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요거 1을 가서 곱해진 거죠, 이게. 또 똑같아요. 이게 P, 요거 뒤바꿔. A, B가 기분이야. 그럼 P, B, A 교집합 B. A 교집합 B는 똑같잖아요. 요 매개체로다가 이렇게 등치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사건이면은 독립사건이라는 거예요. A 교집합 B는 서로 A가 일어나는 것과 B가 일어나는 것이 서로 연관이 안 돼 있어요. 뭐뭐가 일어났을 때 기분 뭐 그런 것이 없이 A가 일어나는 확률, B가 일어나는 거하고 A가 발생했다는 거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B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A 교집합 B는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B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A라는 전제에 B 이렇게 했던 것이 A라는 전제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 A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B 발생하는데. 그냥 B야 이거는. 그죠? 마찬가지예요. 기분 B가 주어져서 A인데 B가 A의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건 PA라고요. 이런 관계. 서로가 독립사건입니다. 그죠? 조건 확률과 이제 베이스 정리들. 베이스 정리의 핵심은 뭐냐면은 원인을 알고 결과를 아는 게 아니라 결과를 알고 원인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관찰된 효과에 근거해서 원인의 확률을 계산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계속 봐온 얘기죠. 그죠? PB라고 하는 것은 이제 커피 얘기를 하죠. 제가 항상 베테랑 커피를 하잖아요. 베테랑 커피는 어떤 커피예요? 베테랑 커피와 베테랑 바카테 커피라는 거예요. 커피는 베테랑 커피와 베테랑 바카테 커피. 전체 집합이 되는 거고요. 이것도 전체 집합에 대한 설명이죠. 그 다음에 A 교집합 B는 이거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똑같네. 그러면 이거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A 교집합 B는 이렇게 된 거고요. 이거는 이렇게 된 거죠.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조건부 확률이잖아요. 두 개. 그죠? 아유, 써드려야 되나? B 교집합 AC는 P, AC, P, B, 기분 AC. 이게 조건부 확률이잖아요, 이게. 이거로 나눠주면 조건부 확률이 되는 것이죠. 자, 확률에 대한 정의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어봤고요. 자, 여기서 뭐 우리가 이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요거는 요거라고 등호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 성립이 되죠. 요것도 등호면 성립이 되는 거고요. 합집합은 이렇게 해서 이거 빼주면 성립이 됐고요. 이게 AUB죠. 합집합 이렇게 해놓고 AB가 디스조인트인 경우 이렇게 해야 디스조인트는 이가 없어지는 거죠. 요거 다 되는 거죠. 요거 합집합입니다. 이거 4번 틀렸고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비행기가 정시에 출발할 경우 확률은 0.75고요. 정시에 도착할 확률은 PB입니다. 0.6입니다. 출발할 확률 A, 도착할 확률 B. 비행기가 정시에 출발하여 정시에 도착할 확률을 N죠.
0.4라고 할 때 이러한 경우 어느 탑승자가 이 비행기에 탑승했는데 정시에 도착했다. 이 비행기가 정시에 출발했을 경우 정시에 그러면 P,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PB분의 PA 교집합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탑승자가 이 비행기에 탑승했는데 정시에 도착했대요. 정시에 도착했대요. PB가 나온 거예요. 정시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정시 출발했을 확률 A를 구해보라는 거 아니에요? A. 그러면은 구하면 되지 뭐. 이게 주어진 상황에서 A를 구해보라라는 거잖아요. 그럼 PB가 얼마예요? PB는 0.6. A 교집합 B는 얼마예요? 0.4. 6분의 4는 3분의 2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